주요 업체들과 타 지역 업체들이 수주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과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정보 부족과 현실과 괴리된 정책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인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표한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 납품 등 규모가 있는 것들은 주로 대형 외지 업체들이 차지하고 지역 업체들은 들러리 서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계약에 만족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매일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전해지고 관계기관은 기업의 어려움을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고자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국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123조 원이고 이 중 76%인 94조 원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로 이어져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창의성을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구매 제도는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의 제품이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어 국가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지역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여러 여건이 같이 작용을 했겠지만 사이트를 통해서 물품 구매할 경우에 기업 크게 뭐 네 가지 목표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중 뭐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혁신 성장이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처음에 그것들을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공공에서 구매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제시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8년도부터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혁신적 공공구매 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것을 정부의 아예 6대 역점 추진 분야로 올해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 전이죠. 7월 2일 날 조금 어느 정도 초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이제 제가 좀 참여를 해서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혁신 성장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이제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공공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왜 공공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 민간 시장,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들이 뭔가 이제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 구매하는 시장이랑 공공 시장이라는 걸 나눠서 봤을 때 조금 특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시장은 소위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경제 원리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뭐 도태가 되기도 하고 선택을 받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나눠지는 뭐 그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거를 구매했을 때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여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죠. 근데 공공조달 시장은 여기 뭐 지자체별로 이제 회계과장님도 나오시고 이제 계약을 주로 이제 관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공공시장은 사실상 법제도의 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이런 것들을 발주해서 활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 세금을 가지고 구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주로 공무원분들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제도를 어떻게 방향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시장을 저희가 바라보는 이유는 물론 공공시장이 아까 120조 원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품목별로 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글로벌하게 뭐 해외 시장, 민간 시장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좀 작은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공공에서 아까 그 써보면은 뭔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초기에 이제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기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팔 때 소비자, 그러니까 그 구매하는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거 써본 데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트랙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공공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예산을 쓰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에서 써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장을 사실 주목하는 거고 그리고 또 공공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도적 수요자라는 것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가 먼저 사업 봐서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의 이제 구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주 전남의 이제 지역에서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역별로 결국에는 광주 전남에서 쓰이는 게 정말 탁월하고 좋다.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공공기관들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가 정부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제 지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 많은데 사실 이런 예산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받고 두 번 받기 좀 어렵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는 실제 그 기업의 생산 능력을 같이 끌어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효과랑 연결이 된다는 그런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조달이라는 거를 주목하게 되고 이 공공조달을 혁신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혁신조달을 추진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잘 구매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좀 뭐 완제품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계속 연구개발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 지역만 해도 저희 뭐 지스트라든지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이 벤처기업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그런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서 앞으로 이제 만들어낼 것들을 미리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완성되면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R&D와 연계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계약 쪽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가끔씩 보면은 공공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문턱도 높고 그 다음에 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주기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제도를 좀 엄격하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제품에는 약간 좀 기존의 계약 방식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기업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되게 억울하게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점차 기업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주는 아까 그 보다선생님 벤처나라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벤처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기업들의 상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초기 단계에는 이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약까지 바로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확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마 그 회계과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구매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기부에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그 중기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 중에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등한 제품보다 조금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제품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게끔, 적극적을 넘어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물품에 저희가 이 중소기업 물품을 50% 이상 구매하도록 법이 이제 소위 중기부의 판로지원법이라는 곳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는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6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이런 비슷한 작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공조달 시장을 혁신하는 작업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의무구매 비율이 이제 설정이 되면서 초기에는 5%로 설정됐다가 이제 한 2, 3년 뒤에 10%로 상향이 됐고요. 당시 초기에는 한 1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한 4조 원 정도, 4.5조 원 정도 규모로 한 3,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이 비율을 계속 상향시키려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자,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에서 발표한 7월 달에 발표한 새로운 혁신 조달에 대한 그 정책 중에서는요. 아까 그 10%를 의무 구매하는 것과 별개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기업하시는 분들 수의계약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경쟁 없이 수의계약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원래 계약에서의 이 원칙은 경쟁인데 사실은 좀 더 뛰어난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 R&D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조달청이나 이제 중개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뭐 시제품 시범 구매라든지 이런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구매하는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인센티브와 면책까지 연결을 해주는 그런 골자의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따가 아마 그 토론하실 때 조달청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해외에서 좀 많이 추진했던 방식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벤치마킹해서 국내에서 도입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나 국내나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특성이 좀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요 기반의 혁신이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수요자는 결국에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들이 이제 수요자인데 처음에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연구개발시켜서 만들어내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순환 태도를 만들어내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혁신조달, 그러니까 PPI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유럽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뭐 EU, 뭐 미국, 뭐 캐나다 이런 이 선진국들은 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참여하는 주체가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도 봤을 때는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솔루션들을 기업들이 개발하게끔 하고 그걸 다시 구매해주는 형태로 어떤 상생협력의 그런 틀들을 가져가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저희가 공공조달이라는 거를 중앙조달과 그 다음에 자체조달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조달청이 주로 관장하는 중앙조달이 하나 있지만 또 지자체에서 일부 이제 직접적으로 또 구매하는 그런 또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력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공공혁신조달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정부에서 뭔가 구매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엔 정부가 뭔가 아까 정부가 필요로 하는 행위에 좀 필요가 되는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 안의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차이를 봤을 때 대기업들은 뭔가 신속하게 새로운 것들을 바로바로 내놓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생산 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어떤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결국에는 공공혁신 조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조발제를 좀 이제 부탁받으면서 그러면 전남과 광주에서는 아까 저희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를 10%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10%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본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 거의 그 매년 이제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청과 광역시별로도 그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여러 이제 기초 지자체들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전라남도청이 아직 1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실적을 2018년도에 보이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청 같은 경우 10% 넘어서 좀 많이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보면 거의 한 100억대의 이 새로운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지자체 이렇게 좀 보면은 어떤 곳은 조금 높고 어떤 곳은 좀 낮고 그런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뭐 대규모 뭐 공사라든지 대규모 수요가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쨌건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기술개발 제품 구매가 이게 단위가 억 원인데요. 아까 그 거의 한 오늘 그 전라남도에서의 구매력이 한 몇 조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꽤 큰 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고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기술개발 제품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지역의 어떤 상생과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논의가 이제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의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금 일단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아까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10%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판로법의 이제 시행령하고 이제 시행규칙상에서 담고 있는 여기 지금 보여지는 16종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 그 실적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월달에 이제 고시가 개정돼서 2개의 제품이 좀 추가가 됐고 일부 이 16종은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뭐 과정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 16종과는 좀 다른 형태로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들 주로 인증이 되겠죠. 인증을 받아왔을 때 그 제품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제품을 샀을 때 구매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전남의 이제 그 경우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이런 인증 제품 보유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증들을 취득하는데 기업들이 좀 뭐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좀 발생을 하고요. 사실 인증 취득 비용보다는 인증 취득을 위해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을 할 때 시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지원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가까운 사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이제 정책적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라는 거를 이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좀 기업들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물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조달 영역에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수도나 하수도 이거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주로 관장하는 영역, 공공에서 관장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공조달 대상 제품들이기 때문에 공공조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희 광주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테크노파크라는 그런 또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구나 이런 뭐 쪽에서는 이런 인증들을 기업들이 잘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발굴해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마무리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결국에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차원의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물론 뭐 이 지역의 기업들만 우대한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정의적 차원에서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동등이나 아니면 더 뛰어난 기술 제품이 있으면은 지역의 업체들을 우대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광주나 이 전남 여러 가지 뭐 섬도 많은데요. 어떤 수요들이 공공에서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적 혁신 성장의 토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지자체별 그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 조달청, 그다음에 또 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중기청, 중기부 이제 요런 이제 그리고 기업들 그다음에 아까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의 또 성장을 또 이 기술들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지역들 그다음에 오늘 또 중기중앙에서 나오셨는데 이제 이 기업들 지원해주는 여러 이 기관들 단체들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끊임없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수요도 발굴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보시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조달 네트워크, 지역 상생 발전형 혁신조달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OECD에서 지난 17일 날 경제 성장치 전망을 발표했는데 4개월 만에 0.3% 하락한 2.1%로 전망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여러 여건이 같이 작용을 했겠지만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한국 국내외의 경기 상황이 녹록치만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항상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고 여러 가지 제품 뭐 정책을 내놓지만 실질적인 중소기업 경영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늘 정부 정책이 부족합니다. 단순하게 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몇몇 부서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토론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성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여기 오면서 언론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업체 토마스 쿡이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가장 혁신의 실패사로 이야기했던 것이 코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혁신의 실패를 하면 어떻게 대단한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장을 정말 다양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3대 경제 주체는 기업과 가게와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및 중소 상공업자 육성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미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인공지능 대표적인
지향하면서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투자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역 그 중소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주로 들어보면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R&D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 칼로 확보에 어려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사실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우수한 기술력을 내서 이제 좋은 제품을 생산을 했지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칼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팔로 개척에 있어서 공공 조달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장 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 조달에서 정책적으로 구매를 확대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기초 체력을 간단히 키워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계약 행정은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 계약 법령에 어떤 정규직 절차대로 운영된 그 한정된 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령의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지방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방 정부에서 정책적 기회를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시비가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계약 경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다소 소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사회님께서 말씀하시면 사실상 계약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감사원, 수사기관, 상급 감독기관으로 감사와 수사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이렇게 많은 국민 피고로 해서 깊이 연구가 되어 있다고 사실상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 확대하고 사용 약자 비례 등과 정책적 수단을 통한 지방 정부 구매 확대는 우선적으로 지방 계약법이나 관련 법령들을 먼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 계약법상 지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제한 대상 금액을 보시면 공사의 경우 100억, 전문공사 10억, 정비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5억, 그리고 물품과 용역 같은 경우 3.1억을 미만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 발주 대상으로 총 1,067건 중에서 877건은 82%를 지역기업 대상으로 발주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대비로서는 58%는 사실 비이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전국 발주 대상 경우에는 해남부 얘기에 따라서 지역 의무 공동복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특히 산업 분야라든지 건설 경제 규모가 타 방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지역 제한 발주, 지역 의무 공동복지를 적극하는 데 다소 어려운 점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의무 공동복지 경우에는 법정 최고 비율이 49%까지 제시는 좀 확대 시행하고 있고요. 지역 하도급업체와 하도급을 70% 이상 계약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팔로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점은 828억 원, 기술개발 제품은 102억 원으로 각각 87%, 10.3%입니다. 법정 비율은 50%, 10%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의 구매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수기와 확대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법령 문제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수요기한 부분이 검증의 어떤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2천만 미만으로 사실상 입찰에 붙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제한 대상으로 입찰에 붙이고 대부분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천만 원 미만이 있어서 기술개발 제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적 제한 입찰에 있어서는 지역 기업 때문에 애로사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사업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실적 제한을 두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이 이제 실적 미달로 인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장악했고 또 이래서 실적을 쌓지 못해가지고 또 입찰 자격을 이렇게 입찰 자격에 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 육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 행정 분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성취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배 회계과장님 솔직한 말씀.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해도 법령상의 한계, 또 감사 수사에 대한 부담감, 솔직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용일 우리 전남 회계과장님을 통해서 공공구매 확대라든가 지방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서를 보니 우리 전남이 잘한 줄 알고 봤더니 기술 제품 구매 비율이 8.7%로 좀 높지 않다는 걸 느꼈고 이런 부분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사무실에서 살펴보고 같은 여건에 우리 도교육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이런 부분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돈의 경제의 근간입니다. 예를 들면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무병장수하게 잘 살아보자는 의미이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를 구성하고 있고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십분 공감하며 우리도 중소기업 구매 지원 판로 확대에 대한 주요 정책 및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로 지역의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2014년부터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도내 도, 시군, 출연기관 등 47개 공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상하반기 연이해 홈페이지에 구매 실적을 공시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매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14년도에는 71.2%에서 18년도에는 86.8%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 상반기 실적을 더 살펴보면 우리 도청의 경우 매일 79.3%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입찰 시 지역 제한을 적극 활용해 지역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결과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2019년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목표를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약 3조 6,718억 원이 87.8%인 3조 2,290억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는 등 구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계약 심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부터 도내 중소기업 구매 확대를 위해 타시도 제품을 도내 생산 제품으로 적용하는 원가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참고로
2건에 800억 원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 생산제품 사용 실적 시군 점검을 17년부터 연 2회 장기적으로 시행하여 기약 심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홍보 및 협약 기반 확대입니다. 도지사 사무를 발송을 2월에 하였고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 책자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및 회계부서에 배포하였으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9개 기관과 꾸준한 우선 구매 MOU를 체결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서 지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우선 구매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김병헌 박사님하고 지자체 협의과장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공 조달 규모가 2018년 기준했을 때 123조 원, 우리 정부 예산의 약 29%, GDP의 7%. 그 중에 이제 공공 조달 중에 76%인 94조 원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에서는 80% 이상, 82% 이상 구매 대행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데 여기에 어떻게 정부가 선도적으로 중소기업들 위해서 민간 차원에 따라서 정부가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벤처기업이든지 창업기업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판별할 이런 면에서 살아남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정책은 지금 해방 후에 처음에는 예산 절감, 효율성, 그래서 최저가 경쟁 방식, 그래서 점점 트렌드가 변하면서 김영사 정부 시절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확대 방안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적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도 계속 이게 기술 개발 제품을 구매해주고 있는데 아까 123조 원 중에 기술 개발 제품이 약 4.5조, 그러니까 4조 5천억 정도 현재 그렇게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년이 넘어갑니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물품도 한 10여 개, 데스크 PC랄지 또는 뭐 창호, 금액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쉽게 제품이 한 30%를 차지하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그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고 NET, 뭐 여러 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국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기 위해서 기술 개발보다는 인증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결국 됐을 때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판매가 없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트렌드를 좀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도 설명했지만은 지금 오늘도 지금 DH에서 지금 회의가 있어서 아마 지금 끝까지 참석을 못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 지향입니다. 그럼 과연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들으시다시피 혁신이 뭐냐?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 뭐 NET니 뭐 16가지 있고 뭐 그동안 21개에서 5개 줄어들고 성능 인증 조달 우수 제품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막연히 혁신이 뭐냐? 혁신 제품이 뭐냐? 지금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이라는 정의부터 우리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혁신이 뭐냐? 각 부처에서 아직도 무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달청도 혁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존 제품보다 더 나은 것, 너무나 막연하고 환상적인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제품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구매를 하겠다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거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제일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수의계약 또는 구매를 해주냐? 아무리 그 어떤 주장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해봤자 현장에서 쓰지를 않으면 판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매약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유인하는 데 이제 가장 중점을 둬야 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지자체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 조달청 고민입니다. 그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현재 감사 권행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공정성,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정관념,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된 제품, 규격화된 제품만 구매하지 아무리 좋은 기술 개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설명해도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쳐다보지도 않는 현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 벽을 깨자는 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추진 방향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지자체 협조와 공공기관과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혁신 제품, 이 혁신이라는 제품은 각 부처에서 이제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고 조달청에서도 그 혁신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용락이 나올 텐데, 과연 혁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한번 봐봅시다. 현장에서 규격서를 만들 수 있느냐? 검증된 일반화 규격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규격서를 지자체에서 구매하고 싶어도 지자체 공무원 발주부서에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혹시라도 사용하고 싶어도 제도상에 수의계약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경쟁 입찰해야 됩니다. 계약 제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증도 안 된 제품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사가지고 나중에 감사할지 예산 낭비, 감사원, 심지어는 이제 상대 업체들의 어떤 무고에 의한 검찰 수사, 너무도 많은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혁신 제품에 대한 예산, 어떤 예산이 미리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봅시다. 그런 문제점이고, 예를 들면 지금 팔도 선도사업 스마트 시티, 그 물품 서비스 용역이 이게 세 가지가 다 통합이 돼야 발주가 되는 어떤 스마트 시티인데 지금 제도는 분리발주입니다. 분리발주 안 하면은 어찌입니까?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혁신 제품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것을 인증 평가해주는 항목 인증기관이랄지 또는 시험기관이 없습니다. 평가를 해주지 못합니다. 이건 문제. 그 다음에 혁신 제품을 좀 지자체에서 이거 좀 구매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화된 어느 정도 그 오래된 기업들은 금방 제안서를 할 수 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게 초기 기업이나 창업 기업들은 과연 그 단시간 내에 그 발주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단기 대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제품 말고 혁신 제품 창업, 융복합 제품 이런 같은 경우도 산업 분류번호도 안 나와 있고 조달청의 가장 중요한 물품 목록 번호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가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야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혁신 제품이 또 기업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추진돼야 병행이 돼야 됩니다. 또 혁신 제품을 이제 막 개발한 벤처 기업들은 경영 상태가 납품 실적이 부재 등으로 공공조달 시장 문턱이 높아 진입이 어렵습니다. R&D 뭐 여러 가지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70~80%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활용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자체, 발주처와 또 기업 간의 정보, 수요 정보와 공급 정보가 비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기업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기술 개발했어도 사고자 하는 공공기관, 수요기관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모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제품을 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고 떴을 때나 보지 업체에서는 도대체 저 정부에서 뭘 구매하려고 공공기관에서 뭘 구매하는지 정보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또 각 부처마다 기술개발제품 평가, 그다음에 뭐 R&D, 그다음에 혁신제품 평가 기준이 산재돼 있고 관리도 미흡하고 평가도 여러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통합적 어떤 면책 또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한 곳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형 또는 혁신 기술 제품 공공구매 조달 혁신인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추진하는 4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개발 우선구매 제도도 지금 산업부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수년간 20년 동안 만연돼서 괜히 업체들 비용만 충당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가? 여러 가지 인증 제도 좀 손에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청에서 이제 지금 4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에서 자 지자체에서 어떤 혁신 제품을 사라보면은 아까 말씀 예산 문제, 감사 문제 여러 가지 안 돼. 그래서 조달청에서 직접 정보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혁신 시제품을 갖다가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1차 최종 예부 심사까지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니까 오늘 내일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 업체도 있습니다. 그럼 그 혁신 시제품은 뭐냐? 상용화하게 되기 전에 기술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서, 뭐 GS, 뭐 인증 필요 없습니다. NEP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기술력이 있는 것들을 조달청에서 평가해가지고 외부 교수님들과 봐가지고 아 이거 대단하다. 혁신의 이제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단하다는 것들은 제품을 일단 조달청이 선정이 되면 그 제품을 갖다가 그 업체를 갖다가 조달청이 삽니다. 조달청은 대행 기관인데 조달청이 예산 들여서 사가지고 이거 쓸 수요기간 광주 광역시 전환하면 도청에서 오겠죠. 왜? 공짜로 물건 주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예산으로 업체를 지원 판료를 개척해주고 공공기관을 쓰면서 그 물건을 제품을 서로 이제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다음 피드백을 합니다. 아 수요기관에서 이거 조금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아 이거 좀 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좋게 되면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사모과 같이 사줬습니다 하게 되면 다른 도시에서 시청에서도 와서 봅니다. 괜찮으네. 좋은 제품들은 금방 소문이 나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다는 게 혁신 제품이고 현재는 예산이 작습니다만은 내년에 100억까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습니다. 금년은 12억 플러스 추경 24억이었는데 그 분야는 이제 현재는 뭐 팔도 8개 선도 분야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혁신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거. 이건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처에서 혁신 제품을 R&D 제품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수의계약 해주도록 고가계약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의계약 제품을 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전용 모드를 갖다가 쌍방향으로 열린 장들을 마련해가지고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수요기관에서도 이런 게 있네. 업체에서도 계속 보고 등재해서 혁신 제품 통합물을 구축 운영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랄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린 단계적 협의한 과업 협정 방식 이건 새로운 계약 제도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이 30년 동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거의 뭐 틀려진 거 단체 수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적격심사, 계약심사 외에는 뭐 크게 뭐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 방식을 지금 이미
3월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계약 절차를 조달처에서 플랫폼에서 각 지자체나 모든 공공기관에 홍보를 해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R&D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70%가 사용돼요. 정말 많은 예산이 그냥 처음에 기대를 갖고 갔다가 그냥 사장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공공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사업의 수요 조사 창구를 통합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조사 양식을 표준화해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데 정말 괜찮은 데만 R&D 투자를 하자. 그래서 선정이 되는 시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해주고 판료를 개척해주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민간에 비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드뭅니다. 어느 정도 몇 년 했다 떠요 그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그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좀 혁신에 대한 것을 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특허 관련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빅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혁신 조달 플랫폼이 구축돼서 내년 1월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기관과 공공기관의 서로 비대칭 문제, 정보 몰라가지고 못 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제품이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 이 회사가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 수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 수요기관에서는 그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다가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 외국 그 제품보다 훨씬 더 좋고 가격도 싼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뭐냐? 몰라서 몰라서. 그리고 그 업체는 그 공공기관에서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 그 공공기관은 그런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세 번째로 단계적 협의에 의한 파업 확정 방식 국가계약법으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혁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지금 총액계약이랄지 제안서 공고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선배들이 수년간 해왔던 내용을 가지고 제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제안 요청에 맞게끔 예산이 설정이 되고 업체들은 거기에 맞게끔 제안서를 만들어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하고 상관없이 그냥 끝납니다. 왜?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계약 방식은 뭐냐면 1차 기본 제안서를 요청하게 되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자기 어떤 특정한 기술을 거기다 제안서에 담아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괜찮네요. 이런 제안서들을 선정합니다. 다수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들 상대로 대화를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학습 효과가 있겠죠. 수요기관에서도.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었네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제안서를 만듭니다. 최종 제안서를. 그래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다시 공고를 냅니다. 공고하기보다 제안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나 더 발전된 혁신이 추가된 그런 제안서를 가지고 업체들이 다시 제안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최종 계약하는데 아까 말씀 2차 제안에 제출했던 업체들은 그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1.5% 내에서 예산의 1.5%에서 그 수고비, 비용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확대돼야 되는데 이미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 시행한 데가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왜? 지자체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건 새로운 제도에 공무원들이 금방 적응 안 하다. 그래서 조달처에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조달청으로 못 알았으면 대응 보내라. 조달처에서 시범으로 대응해주고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제도고요. 마지막으로 면책, 인센티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개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지금 관념이 있죠. 엄청나게 벽이 두껍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여러 가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감사원에서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공고를 내기 전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지? 혁신 제품을 수익하겠다가 나중에 이거 뭐 예산 낭비만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어쩌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감사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도에서 우리는
공고된 4개 부분 수익계약 하겠습니다 하면은 감사원에서 오케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모든 감사가 면책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조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홍보를 해서 지자체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대학부서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런 성공 사례가 있으면은 조달청에서는 그 업체나 아니 그 공공기관에 표창을 주고 또 뭐 기획을 장구한 상 또는 더 나아 그 상을 주면서 아 잘했다 오히려 칭찬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 교육 과정에도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지자체에서 제도도 바꿔가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까 같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금 조달청의 4가지 혁신 지향 추진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영 광주지방조달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3분의 1도 채 발표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좀 좀 대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토론의 결론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좀 더 구매 노력하는 것들이 지자체나 그다음에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 작업용 근무복을 지금 근무복을 이제 구매를 하는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근데 이제 입찰 공고를 낼 때 대기업으로는 그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직원용 근무복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서 대기업 제품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판로정법에 했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담당 공무원 숙지를 못하고 입찰 공고를 내다 보니까 그동안의 입찰 공고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시간,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찰에 참여했다는 어떤 제안서를 만들고 중소기업들도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담당 공고 저쪽에서 이제 항의를 좀 해가지고 이건 판로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에 재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께서 아니면 지방공공의 담당자들께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제도가 좀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중소기업자 경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 39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이나 기명 경쟁 입찰 공고에 따라 조달 계획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현재 212개 품목, 아까 유니폼이라든가 가구, 인쇄물, 안내품 이런 것들을 지정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생산 확인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나 대기업 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제어해야 하는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토록 그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기부에 제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 조사원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이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이 직접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공 담당자들은 저희 그 공공구매 정보망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제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은 어디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자가 우선 조달 제도라는 게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미만 그 물품이나 용료 구매 시 중소기업자 제한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입찰 공고금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과 제한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가 제한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당 공무원들 좀 많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인식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사례로
최근에 어느 지방 공공기관에서 기술 우수 제품을 지금 구매를 했는데 지역 우선 구매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 제한을 풀고 이제 어차피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품이 납품이 됐어요. 근데 내부 제품이 성능 인증 제품을 갖고 있는 경기 지역 업체를 이제 일반 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제한을 좀 더 가지고 같은 성능 인증이거든요. 성능 제품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했으면 납품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뭐 지역 제한 입찰이라든가 지역 업체의 공동 도급 음화 이런 제도를 좀 지자체나 지방 공공기관에서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로지원법에 조합 추천 소액 수익계약 제도를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5천만 미만에 대해서는 수익계약이 가능한데 수익계약이나 일반 수익계약이 아니고 조합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통해서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좀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했을 때 우선 구매가 가능한데 공동사업은 이제 예를 들어 단체 배출, 기술 개발, 그다음에 공동상표, 특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한 제품들이니까 조합을 통해서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 구매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아무튼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김재겸 국회의원이 지난 6월달에 발주 물량의 10% 이상을 지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음화하는 법령을 좀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아까도 이제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나라장터나 공공구매 정보망을 통한 조합 추천 수익계약이라든가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 구매를 할 때는 이 제도 자체가 어차피 공정성이 이제 담보된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제할 수 있는 지자체나 지방공무원에서 좀 규칙을 좀 마련해 드리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부분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판로를 하기 위해서 조합을 좀 만들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지원이 좀 필요를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조례 지원제를 지금 저희가 발의를 하고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지금 지방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지금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용주 국회의원이 지난 4월달에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개별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개정을 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광역 지자체에서만 협동조합에서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주시가 됐던 고시가 됐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또 이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루까지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제품 쪽으로만 이야기가 좀 가고 있는데 우리 광주 전남의 산업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분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 건설 쪽을 대표하셔서 우리 정동래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참석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오신 패널분 중에 대부분이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신 분이고 다만 저는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 현장 일을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건설
건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광급공사와 민간공사의 제품, 자재, 구매 조달 방법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자리에서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광급공사의 문제점은 대다수의 광급공사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자재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력과 정보력, 자본력에서 앞선 대기업이나 수도권 중소기업이 조달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 중소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 학교시설 공사와 일부 광급공사의 경우에는 신기술과 신공법 또 그리고 자재 이런 유명하에 설계 당시에서부터 스펙을 받습니다. 공사 내역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이 상위 원천적으로 공세되고 대기업과 신기술 신공법 보유 업체들의 횡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공사가 낙찰 가격이 설계가의 86% 정도에서 낙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스펙박은 신기술의 신공법 사용료는 설계금 그대로 요구하거나 또 대체 자재랄지 대체한 어떤 제품이 없다는 핑계로 본인들이 그걸 100% 자기가 그 설계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지역업체에서는 우리는 계좌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일례로 교육청 공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오래된 창호 교체 공사를 할 때 일례로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KCC랄지 LG랄지 이런 대기업에서 통째로 제작된 창호 창틀을 그대로 현장에 납품가 형식으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도 설치가 형식으로 공사 납품으로 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설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의뢰를 해놓고 그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90% 본 제품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자한테 그 하자를 묻는다거나 또 설치업자한테 4대 보험료랄지 간접 농업비가 제공되지 않고 예를 들어 KCC에서 100억에 납품하면 공장 설치도 가격으로 납품, 어찌 공사가 납품으로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기술 시공법이라는 정부에서 후원한다는 미명하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민간공사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주구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시행회사는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돈이 남은 부분은 무조건 하고 원청 시행사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만 하청업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개 보면은 구매를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해서 지역업체에서 실제로 가공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장이랄지 싱크대랄지 이런 제품들을 일괄로 서울에서 구매해서 바로 납품하고 설치만 지역으로 만들어낸다든가 예를 들어 창호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에서 납품하게 된다면은 자재랄지 또 유리랄지 또 그로 반제품 만듦으로써 발생되는 고용 창출이랄지 지역업체 활성화될 기회를 아주 박탈하고 서울에 있는 유럽업체를 그대로 이렇게 납품해서 현장에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현재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장벽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일례로 우리 여기 선거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44개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그중에서 28개 현장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옛날 구도시 이런 데 재건축 재개발 공사 시행되고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9개 현장에서 8개 현장이 외지 브랜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역업체 선호도가 국내 일군 업체랄지 브랜드가 높은 이런 업체가 시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역업체의 하동률이 20% 미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골드크래스랄지 중건설이랄지 이런 일군 아주 훌륭한 이렇게 주택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그 건설을 하고 있는데 80~90%가 우리 지역업체를 씁니다. 그러면서 지역 생산을 쓰고 자재를 쓰고 장비를 쓰고 근로자를 쓰고 이런 경우인데
일례로 남구의 어떤 800세대의 남구의 어떤 아파트는 조사했더니 1%만 지역업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이야기 쉽게 본다면 33평짜리 아파트를 4억 5천이다 하면 10채면 45억, 100채면 450억입니다. 그러니까 300세대를 한 단지로 지었을 때 약 1200억 정도 공사비가 공사 금액이 그중에서 땅값을 제외하고 약 10%의 부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900억 정도는 지역 자본이 내주로 유출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 지역 경제에 열악한데 우리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 주인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선출직에 있는 시장, 구청장, 또 위에 의장, 또 상근위원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정의롭고 자존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은 사실은 법 안에서 그 태도 안에서만 판단을 하고 재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이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문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출직에 있는 주민을 대표한 이런 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한국공사에서 아까 그 많은 분들이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미 시행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미 불이 나 있는데 앞으로 소화기를 몇 대서 하고 어떻게 진화하고 이런 계획만 지금 서 있다는 자체가 정말 정책과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일부러 시행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개발청 그리고 지자체에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우수업체를 발굴한다거나 세제 지원한다거나 언론 홍보, 영업 지원, 경영 컨설팅 이런 것을 하겠다 또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두 번째로는 광급자재의 지역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아까 10%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관계 의원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의회나 이런 데서 조례를 해서 좀 더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하는데 그 업무를 시행하는데 그 아까 여러 가지 감사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재량을 좀 넓혀주는 그런 역할로서 지역 생산품하고 수도권 생산품하고 이랬을 때 지역 공사에 대해서 몇 % 이상 하자 이런 조례 제정도 앞장서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체 제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사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민간공사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민간공사의 업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 조례, 지역 건설사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도읍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사 49% 정도, 50대 49% 이렇게 공동도읍을 할 때 중견에는 30%, 20% 있습니다만 49%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역업체 하도, 중장비, 자재 사용, 임금, 인력 이런 것들을 70% 정도 공사비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그런 조례를 가지고 관계 발주체나 원동사에 가서 협조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이 생산한 자재를 응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례를 좀 제정해서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관계 공무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분들한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관련 기관, 견제기관 의회에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당 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하겠다는 말만 하지 점검이 없습니다.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음번에 혹시 이런 자리가 된다면 최소한 강주, 전남, 광주, 상근위원장 정도는 패널로 참석하든 또 방청으로 참석하든 한번 오셔서 그분들의 그 책임을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 전남에 2조 원대 공사가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그리고 전남에서는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의 80%가 누군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우리 함께 기관에 계신 분들, 언론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도로 이 공사에 지역업체가 70% 참여해서 재택 활성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토론하신 분께서 지방계약법의 문제라든가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구매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약 실무 편람이라고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 지침의 선택인데요. 금년에도 이게 발간을 했고요. 거기에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 그다음에 중소기업자 간 경영제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요. 물품이나 영역 공고문 작성 시에 지역 제한과 함께 중소기업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계약의 예시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공고를 시행해서 물품이나 영역 계약 시에 반드시 주기간 경쟁 제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계약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담당자 교육을 연 8회 이상 실시하고요. 그다음 학교장 연수라든가 학교장 연수 시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책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자와 우선 주달 계약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50페이지 보시면 17년 또 14년 또 총 구매액의 82%가 중소기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 90% 이상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8년의 경우에 보시면 총 구매액 3,275억 중에서 중소기업 구매액이 한 2,950원으로 55원으로 9.1%입니다. 저희 국정에서 이런 공공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제한 입찰제도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에서 정한 수정가격 이하의 공사나 물품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 지역 제한 공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역 제한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지역 업체와 공동 시공 참여 비율을 49%로 명시해서 지역 의무 공동도구로 발주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서 공개 견적을 통한 수익계약 공고 시에 광주와 전남까지 지역 제한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각 학교 주변 상점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고요. 조달청이나 또 학교 장터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물품 구매할 경우에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조 발제한 가운데 저희 경청에서 기술 개발 구매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10%가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런 공공구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이 광주 전남 지역 이 공공구매 확대가 필요한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시설범위 연간 약 8,000개, 전국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도 사업체 기준으로 보면 24만 4천 개로 전국 대비 6.5%. 광주 전남 인구 비중과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 지역의 창업도 활발하고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규모별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나누는데 중기업으로 한번 한정을 하면 약 5천 개로 전국의 한 4.7%로 비중이 급락을 했습니다. 6.5에서 4.7%로. 또한 수출기업 수 비중을 보면 전국 대비 1.8%입니다. 이건 더 급락을 한 상태인데 이게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의 현 추세입니다. 물론 전남 지역의 식료품업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의 기업이 창업해서 중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머무면서 내수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폐업하고 있다는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이에 중소기업 위상이 타 지역보다 현재 낮은 광주 전남 지역이 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54페이지라고 보시면 여태까지 말씀하셨겠지만 이 공공구매가 이 전국적으로 보면 94조 76.2%인데 광주 전남 지역은 약 15조 81%로 전국 대비 2%대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55페이지 보면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이 제품 또한 전국 비율도 의무 구매 비율을 상회하고 광주 전남 지역은 더욱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는 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어느 정도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일부 그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의 공공구매가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거래하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 위주고 공공구매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기대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구매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높았냐?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일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아직도 5년 전, 10년 전 제품 거래하던 수도권 기업하고 계속 거래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양적 활성화와 더불어서 질적 공공구매 활성화 또 지역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는 저희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제도인데 전에 이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건 내용 지면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는 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에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기술개발 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자 관련 판례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송갑석 의원께서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제 본부 차원에서 이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럼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초기 기술 개발 제품 구매 시 감사나 성능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기술 개발 제품 이외에 기존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장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에 지역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또 언론사 이런 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역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실적을 저희 중기부를 비롯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결과를 발표해서 공공구매 활성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제일 지금 초기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공공기관 담당자들과의 만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공공구매 상담이나 기업 피칭 기회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 이전 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은 지속적으로 구매가 확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기업 또한 기술개발 제품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유관기관은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협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한두 개의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나왔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업체들은 기술력과 필요가 부족해서 바로 민간 시장으로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 하나의 등용문이라 할까요? 그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퍼블릭 섹터, 그 공공 부분입니다. 공공 부분. 그래서 대전도나 광주시 또는 교육청, 이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들의 생산된 제품들을 사주고, 그래서 그 기업이 민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체력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품이 검증이 되고 기술력이 검증이 되고 또 공공기관에 납품을 함으로써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걸 또 통해서 기술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활력은 곧 우리 지역의 활력과 바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또 관계기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해